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모두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금 당장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셔야 합니다. 손을 꽉 쥐어 주먹을 만들어 보세요. 이제 완전히 펴보세요. 이것을 빠르게 3번 반복하세요.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까? 뻣뻣한 느낌이 있었습니까? 예상보다 단 0.5초라도 더 오래 걸렸습니까? 이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관절은 이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재활의학 전문의이며 서울과 부산의 주요 병원들에서 18년 동안 환자들을 직접 치료해 왔습니다. 저는 관절 문제를 가진 9,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치료했고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만한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한 관절염으로 제 진료실에 오신 환자들 중 83%, 숟가락도 제대로 들지 못하거나 화장실까지 걸어가는 것조차 고통스러워 울음을 터뜨리던 환자들이 저에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5년에서 7년 전에 작은 경고 신호들을 알아챘지만 그것을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라고 치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무시함이 그들의 독립성을 앗아갔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 그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약간 뻣뻣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 뻣뻣함은 10분 후면 사라졌기 때문에 그녀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년 후, 그녀는 자신의 셔츠 단추조차 채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딸이 매일 아침 그녀의 아파트에 와서 옷 입는 것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마침내 제 재활센터에 오셨을 때 그녀는 제 맞은편에 앉아 울었습니다. 그녀는 통증 때문에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었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잃었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이것이 의사로서 저를 두렵게 만드는 현실입니다. 관절염은 갑작스러운 극심한 통증으로 자신을 알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 세포 하나하나 날마다 여러분의 관절을 파괴하는 조용한 침입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말 무섭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손상은 여러분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밤 동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7시간에서 18시간 동안 잠을 자는 동안 여러분의 관절은 움직이지 않은 채로 있습니다. 염증성 대사산물, 이것은 정상적인 세포 활동으로 인한 독성 노폐물인데 관절 공간에 축적됩니다. 여러분의 활액, 즉 연골을 보호하는 소중한 윤활액은 걸쭉해지고 양이 줄어듭니다. 여러분이 깨어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관절은 거의 보호 쿠션 없이 염증성 화학물질 목욕탕에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눈을 뜬 후 처음 2분은 여러분의 관절이 악화될 것인지 재생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트레칭과 가벼운 아침 운동에 대해 평생 들어온 일반적인 조언은 불완전하고 때로는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배운 대로 정확하게 아침 스트레칭을 성실히 수행했지만 여전히 심한 관절염이 발생한 수백 명의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최대한의 활액 생성을 촉진하고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키기 전에 염증성 대사산물을 씻어내기 위해 정확한 순서로 일어나야 하는 특정한 미세 움직임의 연속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 전역의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성공적으로 사용한 정확한 2분 루틴을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어떤 장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매일 아침 이것을 하신다면 관절염이 자리 잡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연골 주위의 보호막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관절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영상의 다음 2분이 왜 손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밥을 먹여줘야 하는 미래로부터 여러분을 구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73세이고
여전히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발가락을 만질 수 있습니다. 제 환자들은 종종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답은 제가 매일 아침 눈을 뜬 후 처음 2분 동안 무엇을 하는지에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말입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서 재활 전문의로 18년을 일해왔고 수천 명의 환자들이 관절염으로 독립성을 잃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너무 늦게 저를 만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통증을 참을 수 없을 때까지, 병뚜껑을 여는 것이 불가능해질 때까지, 계단을 오르는 것이 울음을 터뜨리게 만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때쯤이면 연골은 이미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손상은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관절염은 통증을 느끼는 날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년 전에 조용히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 시작됩니다. 매일 밤 여러분의 몸이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가만히 누워 있을 때 염증성 대사산물이 독성 찌꺼기처럼 관절에 축적됩니다. 연골을 보호하는 천연 윤활유인 활액은 걸쭉하고 둔해집니다. 깨어나서 즉시 서거나 걸으면 여러분은 불충분한 보호로 뼈와 뼈를 갈아내는 것입니다. 첫 발걸음으로 관절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손가락 마디를 만져보세요. 눌러보세요. 부기가 느껴지십니까? 열감이 있습니까? 약간의 붓기조차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는 경고를 외치는 여러분의 몸입니다. 그 작은 징후는 염증이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용한 살인자가 이미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분 있었는데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그녀는 불과 5년 전만 해도 완전히 괜찮았다고 말했습니다. 약간의 아침 뻣뻣함, 심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딸이 화장실 사용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녀는 제 진료실에서 울면서 제가 너무나 자주 듣는 말을 하셨습니다. 남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진작 뭔가 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모든 것을 바꿀 진실이 있습니다. 황금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잠에서 깨는 순간 열립니다. 약 2분 동안 지속됩니다.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의 몸은 활액 생성을 촉발하고 염증성 노폐물을 제거하는 특정 미세 움직임에 유독 반응을 잘 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하루 종일 보호 효과를 잃게 됩니다. 여러분이 들어온 기존의 조언은 틀렸습니다. 의사들은 스트레칭을 하라고 합니다. 물리치료사들은 운동을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순서나 타이밍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조언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이미 일어선 후에 차가운 관절을 스트레칭하는 것은 거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손상은 여러분이 깨닫기도 전에 처음 순간에 일어납니다. 관절염의 진짜 원인은 나이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아닙니다. 저는 80대인데 완벽한 관절을 가진 환자들도 있고 50대인데 심각한 퇴행을 보이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차이는 매일 그 중요한 처음 10분 동안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차이는 움직임이 시작되기 전에 관절 보호 시스템을 활성화하느냐 마느냐입니다. 제가 곧 공유할 이 루틴은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필요도 없습니다. 유연하거나 힘이 셀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뻣뻣함이나 통증이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미 불편함이 있다면 이 루틴은 더욱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순서를 설명하기 전에 이것이 왜 효과가 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활액은 특정 기계적 신호에 의해 생성됩니다. 정확한 순서로 하는 부드럽고 통제된 미세 움직임이 관절낭에 신선한 윤활액을 방출하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또한 림프계를 통해 염증성 대사물을 펌프질해서 내보냅니다. 사용하기 전에 펌프를 준비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엔진을 오일 없이 작동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왜 관절을 적절한 윤활 없이 작동시키겠습니까? 이제 눈을 뜬 후
처음 2분 동안 관절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아침이 단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생 관절염을 예방하는 황금 시간인 진짜 이유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익업 시간이나 8시간 동안 잠을 자는 동안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관절은 한 자세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내부에서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염증 분자들, 세포의 노폐물들이 연골 주변의 액체에 축적됩니다. 흐름이 없는 연못에 더러운 물이 고이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이 정체된 액체에는 관절의 보호막을 서서히 갉아먹는 화학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은 연골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이 독성 수프와 함께 깨어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잠에서 깨는 순간 몸은 특별한 창을 엽니다. 정확히 2분 동안, 기껏해야 3분 동안 관절은 독특한 상태에 있습니다. 활막, 즉 관절의 윤활액을 생성하는 얇은 조직이 움직임, 신호의 극도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 2분 동안 작고 특정한 움직임들이 신선하고 깨끗한 활액의 홍수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이 신선한 액체가 밤새 축적된 모든 염증 분자들을 씻어냅니다. 수도꼭지를 틀어서 더러운 물을 깨끗한 물로 씻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창을 놓치면 침대에서 뛰쳐나와 즉시 걷기 시작하거나 휴대폰을 확인하며 10분을 더 누워 있으면 그 창은 닫힙니다. 염증 분자들은 갇혀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골을 손상시킵니다. 날마다 달마다 이 축적은 영구적인 손상이 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괜찮다고 느끼며 일어나지만 10년 후 관절염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손상은 보이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18년 전 이상한 것을 발견했을 때 이 중요한 창을 발견했습니다. 아침에 재활 운동을 한 환자들이 오후에 똑같은 운동을 한 환자들보다 훨씬 빨리 회복했습니다. 훨씬 빨리요. 저는 왜 그런지 2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침 관절액은 오후 관절액과 완전히 다른 화학적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 관절액은 적절히 자극받으면 3배의 치유 능력을 가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해하시도록 특정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의 박 씨라는 67세 여성이 계단을 거의 오르지 못한 채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무릎이 부어 있었습니다. 3명의 다른 의사들이 1년 안에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엑스레이는 초기 연골 손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2분 순서를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4개월 동안 매일 아침 그것을 했습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저는 후속 영상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관절액의 염증 지표가 70% 감소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통증 없이 5층 계단을 걸어 올라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 스트레칭이 관절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스트레칭은 근육과 힘줄을 당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세의 움직임입니다. 연골 자체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진짜 활액 생성을 특별히 목표로 하는 매우 작고 통제된 동작입니다. 아침에 너무 세게 스트레칭하면 실제로 차가운 관절이 손상됩니다. 저는 이것이 무릎과 엉덩이를 파괴하는 것을 봤습니다. 움직임은 정확한 순서로 일어나야 합니다. 먼저 손가락과 발가락의 작은 관절을 활성화합니다. 이것은 뇌의 움직임이 시작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 다음 손목과 발목을 부드럽게 회전시킵니다. 이것은 중간 크기 관절의 액체 순환을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릎과 엉덩이에서 특정 압박을 수행합니다. 구부리는 것이 아니라 압박입니다. 이러한 압박은 오래된 액체를 짜내고 새 액체가 돌입할 공간을 만듭니다. 전체 순서는 정확히 2분이 걸립니다. 침대를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통증이나 뻣뻣함이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미 불편함이 있다면 이 루틴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눈을 뜬 후 첫 2분이 관절염 예방에 왜 절대적으로 중요한지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근거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낭비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잠을 자면 몸은 수평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 시간 동안 관절 내부에서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염증성 대사산물, 즉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나오는 노폐물이 연골 사이 공간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물의 움직임이 멈췄을 때 연못 바닥에 침전물이 가라앉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대사산물은 산성이며 부식성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러한 독성 물질이 연골 바로 위에 앉아서 무릎, 엉덩이, 손가락의 보호 쿠션을 천천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동시에 관절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활액은 끈적하고 굳어져 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이 액체는 효과를 잃게 됩니다. 부드러운 기름이 아니라 차가운 꿀처럼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몸은 적절한 윤활 없이 그리고 산성 노폐물이 연골을 코팅한 채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침대에서 즉시 뛰어내려 윤활되지 않은 관절이 준비 없이 전체 체중을 견디도록 강요하거나 침대에 누워 20분에서 30분 동안 휴대폰을 보면서 염증성 대사산물이 더 오래 앉아있게 하여 더 많은 손상을 일으킵니다. 두 가지 접근 방식 모두 관절 악화를 가속화합니다. 김지혜 박사는 서울 전역의 재활센터에서 연구를 통해 정확한 시간대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깨어난 후 첫 2분입니다. 이 시간대 동안 몸은 수면에서 활동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신경계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 전환 기간 동안 특정 미세 움직임을 수행하면 신선한 활액의 흐름을 촉발하고 손상을 일으키기 전에 축적된 염증성 노폐물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미세 움직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매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차가운 관절을 스트레칭하면 실제로 연골에 미세한 파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운동이 아닙니다. 운동은 관절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세 움직임은 관절낭 내부의 압력 변화를 만드는 작고 부드러운 진동입니다. 이러한 압력 변화는 펌프처럼 작용하여 오래된 액체를 밀어내고 새로운 액체를 끌어당깁니다. 관절을 더러운 물에 앉아있는 스펀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스펀지를 반복적으로 짜고 놓으면 더러운 물을 배출하고 깨끗한 물을 흡수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미세 움직임을 수행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각각의 작은 움직임은 관절 내부의 액체 환경을 새롭게 하는 짜고 놓는 효과를 만듭니다. 이것이 첫 2분 안에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 몸의 코르티솔 리듬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깨어난 후 약 30분 후에 자연스럽게 급증합니다. 이것을 코르티솔 각성 반응이라고 합니다. 코르티솔이 상승하면 몸 전체의 염증 경로가 촉발됩니다. 코르티솔이 급증할 때 그 대사산물이 여전히 관절에 앉아 있으면 염증이 기하급수적으로 악화됩니다. 코르티솔 파도가 오기 전에 노폐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저는 강남에서 온 73세 여성 박 씨를 치료했습니다. 그녀는 계단을 거의 오르지 못한 채 제 병원에 왔습니다. 무릎 연골이 얇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관절염을 예방한다고 생각하며 수년 동안 매일 아침 요가 스트레칭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차가운 관절을 스트레칭하여 실제로 더 많은 염증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일어나자마자 심지어 앉기 전에 즉시 수행할 이 2분 미세 움직임 순서를 가르쳤습니다. 5주 만에 무릎 통증이 70% 감소했습니다. 3개월 만에 연골이 영상검사에서 측정 가능한 재생을 보였습니다. 비싼 치료 때문이 아닙니다. 매일의 손상을 멈추고 매일의 보호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연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절 위생에 관한 것입니다.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 매일 아침 양치질을 합니다.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 매일 아침 이러한 미세 움직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황금 시간은 지금입니다. 낭비하는 순간 손상이 시작됩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관절을 보호할 정확한 2분 순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무작위 스트레칭을 시도하고 왜 여전히 관절염이 발생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순서가 전부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 심지어 앉기 전에 손가락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손가락은 크기에 비해 신체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 더 많은 관절을 포함합니다. 엄지손가락을 각 손가락 끝에 하나씩 천천히 닿게 하세요. 빠르게가 아닙니다. 천천히입니다. 손가락당 5초씩, 양손을 동시에. 이것은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즉각적인 신호를 몸 전체에 보냅니다. 뇌가 이것을 인식하고 몸의 모든 관절에 신선한 활액을 펌핑하기 시작합니다. 이 신호가 없으면 관절은 수면 모드로 유지되고 앞서 언급한 염증성 액체는 그냥 거기 앉아서 연골을 갉아먹습니다. 다음으로 여전히 누워있는 동안 발을 구부렸다 펴세요. 각 발을 10번씩. 발목에서 부드러운 스트레칭을 느껴야 하지만 통증은 없어야 합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움직임의 범위를 절반으로 줄이세요. 이 단계는 발목이 서 있을 때 전체 체중을 지탱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침대에서 첫 발을 내딛기 전에 적절하게 윤활되지 않으면 건조된 관절로 뼈가 뼈에 갈리게 됩니다. 저는 이 준비 없이 20년 동안 매일 아침 침대에서 뛰어내렸다는 이유만으로 50대에 발목 관절염이 발생한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오직 지금 천천히 앉을 수 있습니다. 침대의 가장자리에 앉아서 어깨를 뒤로 크게 원을 그리며 돌리세요. 뒤로 5번, 그 다음 앞으로 5번. 어깨는 수면 자세 때문에 밤새 엄청난 양의 염증성, 액체를 모으는 볼과 소켓 관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깨를 앞으로 둥글게 하여 잠을 자는데 이것은 대사 노폐물이 축적되는 주머니를 만듭니다. 어깨를 돌리면 이 액체가 분산되고 결국 관절염이 되는 미세 침전물로 결정화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관절염이 생깁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이 동작 직후에 바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서지 마세요. 무릎에 손을 올리고 무릎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세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그 다음 시계 반대 방향으로 10번 돌립니다. 무릎은 온몸에서 가장 취약한 관절입니다. 연골이 가장 얇고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양방향 10번의 원 그리기는 무릎 수명을 10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이 운동을 하는 환자들과 하지 않는 환자들의 연골 두께를 측정했습니다. 단 6개월 만에 영상검사에서 차이가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머리를 천천히 왼쪽으로 돌리고 3초간 유지한 다음 오른쪽으로 돌려 3초간 유지합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하세요. 경추, 즉 목은 뇌로 가는 혈류를 조절하고 온몸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들이 지나갑니다. 목의 관절염은 극도로 위험합니다. 신경을 압박해서 손, 다리, 모든 곳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드러운 회전은 체액을 순환시키고 공간을 열어둡니다. 전체 순서는 정확히 2분이 걸립니다. 환자들과 함께 수천 번 시간을 재봤습니다. 2분이 관절의 8시간의 보호 효과를 만듭니다. 왜 8시간일까요? 이 운동으로 생성된 활액이 재생이 필요하기 전까지 약 8시간 동안 활성 상태로 순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예외 없이 이것을 해야 합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속 사흘만 빠뜨려도 누적된 보호 효과를 잃습니다. 관절이 취약한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이것은 쉬는 날을 가질 수 있는 운동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관절 생존입니다. 매일 아침 2분, 예외 없이 아프더라도, 여행 중이더라도, 특히 여행 중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비행기나 기차에 앉아 있으면 관절 경직이 가속화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5번째 동작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90%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하는 동작입니다. 이것은 발목 펌프 동작이며 여러분이 80세에 독립적으로 걸을 것인지 휠체어에 의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이유를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발목에는 하체에서 가장 작은 활막 관절이 있지만 매일 온몸의 체중을 지탱합니다. 7시간이나 8시간 수면을 취하는 동안 중력이 모든 염증성 체액을 발과 발목으로 끌어내립니다. 이 고임 현상은 미세한 결정체를 형성하고 아침에 첫 발을 내디딜 때마다 연골을 긁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대에서 뛰어내려 즉시 화장실로 걸어갑니다. 이것은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사포처럼 그 결정체들을 발목 연골에 갈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발목 펌프는 발이 바닥에 닿기 전에 수행해야 합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양쪽 다리를 쭉 펴세요. 발가락을 몸에서 최대한 멀리 가리키세요. 3초간 유지합니다. 이제 발을 구부려 발가락을 정강이 쪽으로 최대한 세게 당기세요. 3초간 유지합니다. 이것이 한 사이클입니다. 10사이클을 완료해야 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속도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너무 빨리 펌프질하면 실제로 활액을 생성하지 않고 그냥 관절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너무 느리면 활액 분비를 촉발하는 기계적 자극을 잃습니다. 각 방향으로 3초가 윤활을 극대화하는 정확한 템포입니다. 재활병원에서 초음파 영상으로 수백 번 측정했습니다. 3초는 활막에 파동 운동을 만들어 젖은 수건을 짜듯이 신선한 액체를 짜냅니다. 하지만 발목 펌프에는 이 동작이 실제로 관절염을 예방할지 아니면 시간 낭비가 될지를 결정하는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발가락을 가리키는 단계에서는 종아리 근육을 적극적으로 수축시키고 구부리는 단계에서는 정강이 근육을 수축시켜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꼭두각시처럼 발을 수동적으로만 움직입니다. 그것은 거의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근육 수축이 관절낭 내부에 압력을 만듭니다. 그 압력이 오래된 염증성 체액을 밀어내고 신선한 윤활액이 들어올 공간을 만듭니다. 이 차이를 힘들게 발견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68살이었고 매일 아침 심한 발목 통증을 호소하며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왔습니다. 6개월 동안 침대에서 발목 운동을 해왔지만 개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운동을 시연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발목을 움직이고 있었지만 다리는 완전히 이완되어 있었습니다. 근육 참여가 전혀 없었습니다. 가리킬 때 종아리를 세게 조이고 구부릴 때 정강이를 세게 조이도록 가르쳤습니다. 2주 안에 아침 발목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석 달 후 그는 다시 산을 등반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동작, 완전히 다른 결과입니다. 이제 즉시 확인해야 할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10번의 발목 펌프를 완료한 후 앉아서 발목을 보세요. 한쪽 발목이 다른 쪽보다 눈에 띄게 더 부어 있다면 그쪽에 이미 관절 퇴화 초기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 비대칭은 손상된 관절이 제대로 배출될 수 없는 과도한 염증성 체액을 생성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바로 골든 타임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적절한 아침 윤활 없이 그 발목으로 계속 걷는다면 18개월 안에 눈에 보이는 관절염이 생길 것입니다. 수백 명의 환자에게서 이 진행 과정을 봤습니다. 부기는 항상 통증보다 먼저 나타나고 통증은 항상 눈에 보이는 관절 손상보다 먼저 나타납니다. 내일 아침 발목 펌프를 제대로 하세요. 근육을 참여시키세요. 짜는 느낌을 느끼세요. 여러분의 미래 이동성은 이 20초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주에 깊게 들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은 이 2분 루틴이 다른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 효과가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관절 문제가 관절 자체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골이 오랜 사용으로 닳아서 관절염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18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이해는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진짜 파괴는 연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밤 침대에서 움직임 없이 누워있는 8시간 동안 시작됩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은 제가 정체 상태라고 부르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관절은 제한된 자세로 몇 시간 동안 고정됩니다. 그 사이에 염증성 노폐물, 미세한 결정체,
세포 찌꺼기가 몸의 모든 관절을 둘러싼 활액에 축적됩니다. 엔진의 새 오일처럼 맑고 윤활작용을 해야 할 이 액체가 걸쭉하고 독성을 띠게 됩니다. 아침이 되면 관절은 말 그대로 염증성 독소에 절여진 상태가 됩니다. 여기 기존 의학이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잠에서 깬 후 첫 2분은 결정적인 황금 시간대입니다. 천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혈류가 빨라집니다. 관절은 개입하기에 가장 수용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이 정확한 2분 동안 올바르게 움직이면 염증성 대사물질이 연골을 손상시키기 전에 배출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그 독소들이 하루 종일 관절에 갇혀 있게 되어 몇 달과 몇 년에 걸쳐 축적되는 미세한 손상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하루 중 늦게 스트레칭을 하는 사람들이 예방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후 운동이 관절염 발병을 막는 데 아무 효과가 없는 이유입니다. 손상이 이미 시작된 후에 관절을 청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치료했던 환자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68세였습니다. 아직 관절염 증상은 없었지만 매일 아침 처음 10분 동안 무릎이 뻣뻣하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를 정상적인 노화로 치부했을 것입니다. 저는 즉시 이것을 0단계 관절염, 즉 영구적인 손상이 시작되기 전의 침묵 단계로 인식했습니다. 저는 박 씨에게 바로 이 2분 동작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이것을 실행했습니다. 2주 이내에 아침 뻣뻣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6개월 후 영상검사를 했을 때 연골이 전혀 악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나이에는 통상적으로 측정 가능한 얇아짐이 예상되는데 대신 관절이 10년은 젊어 보였습니다. 이 동작 순서의 특정 움직임들은 무작위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각각이 관절 보호의 다른 메커니즘을 목표로 합니다. 첫 번째 움직임은 관절낭에 있는 기계적 수용체라고 불리는 것을 활성화합니다. 이것들은 움직임을 감지하고 즉시 몸에 신선한 활액을 생산하기 시작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미세한 감각기입니다. 올바른 움직임 후 30초 이내에 액체 생산이 300% 증가합니다. 두 번째 움직임은 우리가 펌핑 작용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관절에는 액체를 순환시킬 심장이 없습니다. 오래된 액체를 밀어내고 새 액체를 끌어들이기 위해 전적으로 움직임에 의존합니다. 부드러운 압박과 이완 패턴은 염증성 노폐물을 림프계로 배출하여 제거될 수 있게 합니다. 세 번째 움직임,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는 특정 방향으로 관절낭 자체를 늘립니다. 모든 주요 관절의 뒤쪽 구석에는 염증성 결정이 축적되는 작은 주머니가 숨어 있습니다. 이 결정들은 표준 검사에서 보이지 않지만 움직일 때마다 사포처럼 연골을 긁습니다. 세 번째 움직임은 말 그대로 이 주머니들을 비웁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움직임들을 잘못된 순서로 수행하면 아마도 30%의 효과만 얻을 것입니다. 제가 보여드릴 정확한 순서대로 올바르게 하면 보호가 완벽합니다. 이제 매일 아침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정확한 2분 동작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중요하므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움직임들을 잘못된 순서로 하면 연골을 보호하는 활액 반응이 촉발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는 않지만 정확해야 합니다. 눈을 뜨는 순간, 일어나 앉기 전에,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손부터 시작합니다. 부드럽게 주먹을 쥐었다가 손가락을 넓게 펼칩니다. 10번,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손가락의 작은 관절에 액체를 펌핑하는 것입니다. 이 관절들은 종종 가장 먼저 악화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뚜껑을 열거나 셔츠 단추를 채울 수 없을 때까지 무시합니다. 다음으로 여전히 누워있는 상태에서 발가락을 몸에서 멀리 가리킨 다음 정강이 쪽으로 다시 구부립니다. 각 발당 10번,
발목 관절에 윤활유를 바르고 다리 아래쪽의 순환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인들이 걷는 대신 발을 질질 끄는 것을 방지합니다. 세 번째 움직임. 손목을 원을 그리며 돌립니다. 시계 방향으로 10번 회전, 시계 반대 방향으로 10번 회전. 그런 다음 발목도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이 원형 동작은 관절 표면 전체의 활액을 고르게 분배합니다. 직선 움직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머리를 부드럽게 좌우로 돌립니다.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쉬운 회전입니다. 각 방향으로 5번씩. 목 관절은 베개 압력과 수면 자세 때문에 수면 중에 다른 어떤 관절보다 더 많은 염증성 대사물질이 축적됩니다. 이 부드러운 움직임은 그 독소들이 결정화되기 전에 배출합니다. 5번째 움직임. 무릎을 구부리고 가슴 쪽으로 가져옵니다. 한 번에 하나씩. 둘 다 함께 하지 않습니다. 각 다리를 5번씩 번갈아 합니다. 고관절과 무릎 관절에 동시에 윤활유를 바르는 것입니다. 이 단일 움직임은 다른 어떤 운동보다 더 많은 낙상과 골절을 예방합니다. 마지막으로 어깨로 원을 그립니다. 뒤로 5번, 앞으로 5번 돌립니다. 이 움직임은 어깨 관절에 도달하고 상부 척추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합니다. 전체 동작은 정확히 2분이 걸립니다. 수백 명의 환자들과 함께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연골의 8시간의 보호 효과를 만드는 2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일어나 앉거나 일어서서 걸으면, 화장실에 먼저 가면 그날 하루 관절은 이미 손상된 것입니다. 8시간 수면 중 쌓인 염증 대사물질이 걸음마다 연골을 갉아먹습니다. 한번 손상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제 환자 중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 68살이셨습니다. 진료실 계단을 거의 오르지 못할 정도로 오셨습니다.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서 수술을 계획하고 계셨죠? 제가 바로 이 동작들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한 번도 빠짐없이 하셨습니다. 4개월 만에 수술을 취소하셨습니다. 6개월 만에 손주들과 등산을 다니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그 이분이 자신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켜줬다고 하셨습니다. 이 운동이 효과적인 이유는 몸의 자연 치유 리듬을 거스르지 않고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수면 중에 신선한 활액이 생성되지만 그것을 퍼뜨리려면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단지 몸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필요한 신호를 주는 것뿐입니다. 내일 아침 이 동작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알람을 2분 일찍 맞추세요.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이 6가지 동작을 하십시오. 일주일만, 단 7일만 해보시고 몸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주에 깊게 살펴보십시오. 아침 뻣뻣함이 줄어드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더 편하게 움직이는지 느껴보십시오. 댓글에 매일 아침 제 관절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써주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독립적인 생활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절대 짐이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80대, 90대까지 활동적이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50세 이상 아는 분들 모두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를 수년간의 고통과 거동 불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건강한 연골을 지킬 수 있을 때 이 정보가 최대한 많은 분들께 전달되어야 합니다. 예방의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입니다. 통증이 여러분을 강제로 움직이게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내일 아침, 김 박사의 2분 루틴을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해결하고 싶은 관절 뻣뻣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아침 습관이 궁금합니다. 이런 예방법들을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관절을 보호해야 하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